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얼마 전에 댓글로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리치고 지금 AI 시세가 그 어떤 부동산 통계보다 발빠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실제 이제 부동산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와 그다음에 리치고 AI 시세가 얼마나 이게 가격이 비슷한지, 그래서 리치고 AI 시세가 정말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이런 검증을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의 엄청난 허점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정말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지금 부동산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부동산 통계가 얼마나 이게 오류가 있고 맹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을 얼마나 잘못 보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김기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오늘은 대한민국 통계 이 데이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뭐냐면 요게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실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고 상승폭과 하락폭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계 단점은 뭐예요? 지금이 2024년 지금 7월 달인데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가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다 집계가 되고 나서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 조금 느리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7월 달이니까 지금 7월 중순 이 조금 넘었으니까 지금 한 6월 20일 정도까지의 실거래가 집계가 됐을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6월 달에 실거래가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됐고 5월 달까지는 지금 다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신 데이터가 4월 달에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뭐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시면 2014년에 75였는데 가장 높았을 때가 189입니다. 2021년 10월 달.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매도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뭐예요? 한국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 지수로 가장 정확한 고점이었던 거죠. 어때요? 정말 정확했죠? 자, 그러면 이게 몇 배나 올랐는지를 보겠습니다. 75에서 189예요. 자, 그러면 189 나누기 75. 그러면 2.5입니다.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5배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이 뭐냐? 자, 한국 실거래 가격, 한국 부동산 실거래 가격 이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데, 자, 요 밑에 KB 부동산 지수 통계 보세요. 이거는 월간 통계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방향성은 비슷하죠? 근데 얘를 보면은 지수가 2014년 1월 달은 166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이 언제예요? 2029년 9월 달. 300입니다. 그러면 166에서 300이니까 300 나누기 166. 그럼 몇 배요? 1.8입니다. 아니, 실거래 가격 지수는 2.5배나 올랐는데 KB 지수 통계로 보니까 몇 배밖에 안 올랐다? 1.8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지수 통계의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실제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반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판단을 하는 건 뭐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완전 틀린 거죠. 자, 이때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이때가 21년 10월 달에 189였습니다. 근데 저점 2022년 12월 달 142예요. 자, 그러면 142 나누기 189. 그럼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25% 하락한 겁니다. 요때 2021년 10월 달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하락했다고요? 정확하게 25%가 하락을 한 겁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자, 그런데 KB 통계를 보면은 301에서 얼마냐면은 270입니다. 272 나누기 301.
그럼 10%도 10%밖에 안 떨어진 걸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통계가 허점이 많은 통계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너무 느리죠. 보세요. 실거래가는 21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KB부동산 통계는 21년, 22년까지도 계속 오르는 걸로 나오죠. 22년 8월 달까지도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9월 달부터 조금씩 떨어진 걸로 나오고 하락폭도 너무 작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예요? 지금 실거래가는 22년 12월에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작년 15월 달부터 다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반등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KB 지수는 여전히 옆으로 지금 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가지고 한다? KB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다. 혹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엄청난 단점이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있다. 두 번째는 뭐다?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너무 느려요. 반영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통계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인데 한국 부동산원의 지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데이터를 봐도 어때요? 75에서 189까지 올랐는데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는 어때요? 104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이 어때요? 택도 없죠.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을 만한 통계라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내놓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지수 통계는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두 눈으로 다 확인되시죠?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봐도 상승폭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하락폭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실제 실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있는 통계입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KB부동산 통계나 한국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시장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건 뭐다? 전부 다 틀리거나 몇 달씩 늦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저는 제가 유튜버가 아니죠.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프로테크 데이터 노즈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리치고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고 지금 130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 지시를 받은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개발자들과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저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예요? 개발팀하고 함께 만든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를 발빠르게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AI 통계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와 리치고 AI 시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거의 똑같죠? 보시면 요 녹색이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가격 지수고요. 그 다음 이 파란색이 뭐다? 이 파란색이 리치고의 AI 시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뭐예요? 4월 달까지 바뀌었지만 리치고 AI 시세는 언제까지 있어요? 6월 달까지 있잖아요. 몇 달이 빠릅니까? 2달이나 더 빠르고 어때요? 실제 움직임이 이 정도면 뭐 완전 판박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리치고 AI 시세, 한국부동산 실거래 가격 지수,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수, 그 다음에 KB부동산 통계 지수. 자, 어떤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리치고 AI 시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좀 더 검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하락이 매우 컸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과연 하락폭을 KB부동산 통계는 얼마나 반영을 잘 했는지를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방향은 비슷하죠? 방향은 비슷한데 상승폭과 하락폭이 어때요? 82.7에서 154까지 올랐고요. 60에서 100까지 올랐습니다. 이 상승폭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는 뭐예요? 이 한국부동산은 가격이 가장 실거래 가격 지수가 약간 느리긴 하지만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가장 정확한 부동산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실제로 23년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KB 지수는 어때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통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통계의 지금 민낯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은 똑같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지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지수 데이터와 실거래 가격 지수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것도 어때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최근에는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은 지수 통계도 뭐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리치고 AIC, 리치고 팀에서 만든 AI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거의 정확하죠? 상승폭과 하락폭의 정도, 그쵸? 흐름도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정확합니다. 아니, 제가 21년 11월 달에 제가 그랬죠. 20에서 많게는 40% 하락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거 볼게요. 자, KB 통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 고점이 100.7입니다. 저점이 요때라고 치고 23일 5월달 85.2 나누기 100.7 한 15.4% 떨어진 걸로 나와요. 인천의 아파트가.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얼마입니까? 21년 11월달 154고요. 이때 얼마요? 115. 그럼 115 나누기 154. 25% 하락한 겁니다. 네, 인천의 아파트가 25% 하락했는데 얘를 봤을 때는 하락폭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격 통계 지수를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길래 이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지 정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 지수 데이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수 통계 이것도 인천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상승폭과 하락폭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움직임도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뭐 리치고보다 더 나은 이런 통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없었고 이런 시장의 엄청난 문제점을 저는 오랜 기간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면서 알아왔기 때문에 뭐다? 이런 지수, 실거래 지수를 빠르게 반영하는 AI 통계를 AI 개발자와 함께 이거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김기원과 잘못된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은 KB부동산 통계나 한국부동산은 이 통계, 지수 통계를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과연 누가 더 정확하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뭔가 좀 부족한 이런 가격 통계를 좀 더 저는 좀 보완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이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이 실거래 가격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계도 좀 이렇게 좀 더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보완을 좀 해주셔야 그래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국민들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또 하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 자, 지금 예를 들면 KB에서는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아파트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뭐를 가지고 만들어요? KB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요. KB 통계를 가지고 만드니까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한다 못한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치고 팀에서 뭐 만든 겁니까?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와 거의 유사한 리치고 AI 통계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나 그 다음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중에 그냥 나와 있는 이런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나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혹은 주택 구매력 지수는 전부 다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잘못 해석할 수가 그런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리치고의 이 가격 통계, 그 다음에 리치고에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리치고에 있는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렇게 해야 시장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사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가격 통계에 대한 허점을 이렇게 제대로 파고들고 아마 분석한 영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치고 AI 시세도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아주고 계시죠. 아, 리치고는 좀 다르다. 리치고는 정말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주변에 좀 널리 알리시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이 잘못된 부동산 통계, 오류가 많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허점을 널리 전파해 주시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